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 권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우선 출연진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의 신, 정보공개 예, 도사님. 도사님 전진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전공도사 전진환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RTV의 홍보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질문 대행러 전예훈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알 권리 지킴이 박대용입니다. 자,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룰 텐데요. 우선 이 수의계약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한자가 무엇인가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따를 숫자에 뜻의 해서 뜻에 따르다 뭐 이런 말인데요. 이게 수의계약이 참 말이 좀 어려워요. 쉽게 표현한다면은 어떤 뜻인가요? 쉽게 말하면 이제 단독으로 너한테 계약을 주겠다, 뭐 그런 뜻이고요. 또 경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너한테 그냥 뜻을 그냥 이렇게 베풀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근데 이게 자칫 이제 특혜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이군요. 예, 그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출범하고 나서 48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가장 많은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수의계약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해 보시면 국가는 이제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정부가 만들어지고. 근데 이 정부가 자신들하고 친하고 즉 자신들한테 유착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본인 그 유착이 아니라 또 본인일 수도 있죠. 뭐 본인의 친인척이거나 자기가 회사를 만들거나 그렇죠. 그런 곳에다가 계약을 몰아준다고 하면 굉장한 이제 특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벌의 역사도 보면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국가의 이 독점을 통해 가지고 독점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온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역시 그 재벌들도 수의계약 덕에 이렇게 급성장을 할 수가 있었군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실 그 수의계약 현황들을 보면은 뭐 자기네 아는 사람들, 측근들 이런 그 지인들 위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지금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청와대 개방과 관련된 계약 91%가 수의 계약이다. 91%. 예.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가 다 수의계약으로. 이게 상당히 이제 우려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청와대 개방이라고 하면 이게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전 부처에 또 전 지방자치단체가 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우리를 감시하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사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곳에서 본인들이 수의계약을 90%를 넘게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막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다른 기관들도 그런 게 스물스물 이제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도 해도 되나?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렵게 지켜왔던 한 20, 30년 동안 공직 윤리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특혜를 줄이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조금만 이게 좀 가속화되기 시작하면 아마 엄청난 부패 문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뭐 이제 청와대 개방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지만 사실 이런 그 수의계약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 대통령실 공사 다누림 건설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가 그 수의계약으로 이제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 업체가 도대체 어떤 업체인지 알아봤더니 광급 공사 실적이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했던 실적이, 그죠? 그게 전부인 아주 그 영세한 업체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 업체가 김건희 여사의 혹시 뭐 친인척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을 하는 그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뭐 저희 좀 알아봤지만은 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긴 했습니다. 예, 그 광급공사가 8천만 원 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실내 디자인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아주 작은 공사들 있죠. 네. 예, 한두 건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 사실은 이제 업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하청에 있는 아주 작은 영세업체죠. 네. 이 영세업체한테 이렇게 큰 공사를 줬다는 것은 어떤 이제 기업이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보통은 이제 수십억, 수백억의 그 이제 커리어가 있어도 잘 이렇게 이런 공사를 따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그렇게 보면 저도 이제 이 공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도대체 저런 공사를 어떻게 하면 따낼 수 있는가? 본인도 따내고 싶다. 본인은 지금 커리어가 뭐 수십억 되는데 그런데 뭐 이렇게 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회에 이 수의계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지금 회자되고 있다. 그게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누림 건설은 문제가 뭐냐면 이 다누림 건설을 원래 원소유주가 있는데 이 원소유주라는 사람이 법인을 만드는 게 직업인 사람인 거예요. 네. 일종의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게 직업인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이 다누림 건설을 지금 현재 소유주에게 얼마 전에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적도 얼마 안 되고 사실은 페이퍼 컴퍼니에서 넘어온 아주 이 기본 자체가 좀 부실해 보이는 문제가 많아 보이는 그런 업체. 그러니까 원래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다. 그게 의심스러웠던 거죠.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다누리 건설에서 아마 고용하고 있는 기술자들도 아마 거의 없을 거고요. 한 명이죠. 예, 아마 이 공사를 받는 순간 아마 한번 대부분은 또다시 하청을 줄 겁니다. 예, 이러다 보면 이분들은 이제 하청을 주는 대가에 이제 돈만 이제 남겨 먹고 또 계속 하청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건설이 굉장히 이제 공사 자체가 이제 부실화되고 나눠먹기 공사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지난주에 선생님 민방위복 저희 할 때 수의 계약은 2천만 원 미만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뭐 1,997만 원으로 맞춘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2천만 원 이상이어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국가 이제 계약법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의 계약을 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안들이 있어요. 뭐 각각 뭐 비밀적인 경우에나 아니면 긴급 비상시나 뭐 재난이나 이런 경우에는 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비밀로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통령실 같은 것도.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실 공사 자체가 이제 본인들은 이제 비밀에 준하는 것이고 국가의 중대한 네, 그렇습니다. 안보에 관련된 것들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주는 건데 이렇게 주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수의 계약을 누구한테 줬다는 걸 공개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개한 것도 사실 다 지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 수의 계약을 줬다는 것도 비판적이지만 이게 투명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의 계약을 준 것이면 좀 멀쩡한 업체한테 줘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업체를 줘야 되는데 이 언론에서 나온 거 보면 업체 자체가 또 이상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뭐 또 다른 이제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 관저공사 이건 이제 김건희 씨 연관 업체에다가 이 업체가 그 무면허로 면허가 없는 곳인데도 전기공사를 수주한 것이다. 이런 것도 기사도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21g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코바나라고 하는 곳에 이제 후원사였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이 전기공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기공사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불이 날 수도 있고 또 공사 이후에도 뭐 합선이 되거나 이렇게 돼서 굉장히 위험하고 또 아주 예민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기공사법에 따라서 굉장히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무면허 업체한테 이게 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의계약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서류에서 이거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예. 서류부터 예. 떨어지고 경쟁에서도 평가를 좋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떨어지는 거죠. 네, 저도 이제 국가 입찰 관계된 이제 심사를 많이 해봤거든요. 예, 이제 해보면 일단 이제 PT를 하게 됩니다. 예, PT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인원들이 상주 인원이냐, 아니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관계사냐, 아니면 하청업체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걸 따져먹게 되거든요. 그 따져물어서 그 고용하는 인원이 별로 없으면 이제 떨어지는 게 점수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납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저는 뭐 아마 아예 자체에 이제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이게 사실 PT에서 붙는 확률이 거의 떨어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기사만 보면은 왜 영세 업체한테 뭐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처럼 준 것 같지만 문제는 자격이 없고 그렇죠?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않은 게 문제라면 문제겠죠.
예, 그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또 제한 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5천만 원 이하의 이제 이제 수의 계약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장애인이 이제 대표거나 아니면 여성 기업이거나 근데 이럴 거기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예,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5천만 원까지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게 21g이라는 회사는 그런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또 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던 곳인데 이 전기와 관련된 일을 했다는 것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의혹이 좀 사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이제 뭐 이 총리나 이런 그 국정 책임자들에게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수의 계약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면은 오히려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볼 일도 없는데 이 총리도 총리마저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서 대답을 잘 못하고 네.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잠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네, 그 총리가 뭐 사실 뭐 저 영빈관 이전에 대해서도 사실 뭐 잘 모르고 있고 뭐 이런 일들도 있네요. 실제로 뭐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예, 그 이제 국무회에서 이제 국가 예산을 이제 결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영빈관 이제 예산이나 국가 뭐 관저 예산 또 청와대 예산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이제 국무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 야당 의원들이나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놓거든요. 근데 총리가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자기는 이거 신문 보고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전에 우리 김건희 그 전화 녹취록 그때 네. 이명수 기자하고 네, 통화했던 전화 녹취록을 보셨겠지만 그때 그 김건희 여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영빈관 옮겨야 된다.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하더라고.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그 대선 기간 중에 그 기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빈관 이전하는 문제를 오히려 총리도 누구도 모르는 김건희 씨만 알고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제 총리가 진짜로 이걸 몰랐다라고 하면 이제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정부 쪽지 예산인데요. 국회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국회도 이제 예결위를 하면 마지막 예결을 이제 통과하기 일부 직전에 또 이제 여야가 합의를 봐서 쪽지 예산을 넣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임위에서 검토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막 통과되는데 저는 이 대정부 질문이 들어오기 전까지 또 아니면 이거 이제 통과되기 전까지 신문에 날 때까지 이걸 진짜로 몰랐을 수 있다. 그랬으면 아마 정부 쪽지 예산이었을 수 있다. 그런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쪽지 예산이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그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식 루트로 왔으면은 결제 라인을 거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쪽지 예산이 일종의 우리 줄서기로 보면은 새치기 예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새치기로 들어오는 거는 중간에 과정이 다 생략돼 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결국 취소시켰잖아요. 이제 이 예산 필요 없다. 이제 대통령이 국민이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정 운영이 뭐 주먹국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그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도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거의 뭐 100% 수의계약으로 했네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우리도 집을 팔면 부동산에 내놓으면 이것도 이제 입찰이거든요. 네. 그 집을 이제 한 명만 보고 팔지 않잖아요. 네. 사실 뭐 여러 명이 이제 보고 나서 가격대를 쭉 살펴보고 주인이 이거 이제 조건을 좋은 대로 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국가 재산도 마찬가지죠. 예, 국가가 갖고 있는 건물, 땅,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수의 계약을 한다? 이러면 그 굉장히 아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살 가능성이 높죠. 예,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더 비싸게 산다고 사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 땅의 가치를 다시 판단해가지고. 단돈 뭐 평당 단돈 뭐 100만 원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하면 그 피해는 누가 보고 있냐? 국가가 보는 거죠. 예. 뭐 결국 국민이 보는 거죠. 예, 국민이 네. 보는 거고. 이게 저는 좀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 국가의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네요.
왜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제 이 수의 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 정권에서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마구잡이로 팔아도 되는 건가? 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사실 그런 사오기는 시장입니다. 어렵죠, 선생님. 예, 사올 때는 이제 땅 몇 주인들이 배로 굉장히 더 이제 줘야 또 되겠죠. 비싸게 팔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경쟁 입찰 안 하고 수의 계약하면 이거 너 살래? 이렇게 국가 재산을 이거 살래? 너 이거 얼마에 줄게 살래? 이렇게 해서 팔고 다시 그 안 되겠어 다시 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LH나 뭐 SH나 이런 데서 국가가 땅을 수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온갖 진짜 뭐 시위와 뭐 갈등으로 막 주민들하고 난리가 납니다. 네. 예, 그래서 땅 개발하려면요, 뭐 5년, 10년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 뭐 비리도 많고, 여러분 그런 갈등이 일어난다는 게 그 자체가 벌써 자신의 가지고 있는 땅값을 높이기 위한 그 어떤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1대1로 판다? 이거는 사실 너무 편리하긴 하지만 계약은 빨리 되겠죠. 하지만 이게 과연 가능한 거가 이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일인가? 저는 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땅을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팔기는 쉽지만 다시 이제 사들이는 거는 거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국유재산을 우리 국민의 재산을 파는 데 있어서 거의 100% 수의계약으로 팔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딱 사고 싶은 사람을 한 명을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딱 팔게 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감사원이 자꾸 지난 정권에 대해서 감사를 잘 하고 있는데 네. 감사원의 본연의 임무는 현 정권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예. 이제 지난 정권에 대해서 하는 건 감사원의 본연의 임무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감사원이 이런 거 감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감사원을 무서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 예. 감사원 정보 공개 청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뭐 이에 대해서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자기네들은 국유재산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개 입찰 원칙으로 하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헐값에 매각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하나 덧붙여서 수의 계약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에도 공정한 감정 평가를 통해서 적정 가격을 책정하여 매각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 비율상으로 볼 때 거의 98% 수의 계약으로 진행된다면 감정가를 매긴다 하더라도 경쟁을 하면 단돈 얼마라도 만 원이라도 올라갈 텐데 그거를 이제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감정 평가액은요. 이제 아까도 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땅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그 감정 평가액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의 감정가를 그냥 그대로 믿고 판다. 이거는 지금 자본주의 그 룰에 안 맞단 말이에요. 맞네요. 네. 예, 그 감정가액보다 더 줄 수 있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은. 나는 저 감정가액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 앞으로 개발 이익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냥 입찰하면 되는데 왜 입찰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의 장관을 비롯해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자기 집, 자기 땅을 감정가대로 팔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만 오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집, 자기 땅이라 그러면 누가 그렇게 그대로 팔겠어요? 아니 우리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제 국가계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특히 이제 국가계약 중에서도 이런 수의계약 문제가 이렇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잠깐 이제 현 정부의 사안들을 좀 살펴봤는데 지난 정부 얘기를 이제 감사원 얘기를 하면서 하셨는데 지난 정부 때도 이런 그 수의계약 이슈들이 좀 있었죠. 네.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지난 이제 청와대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이제 순방을 할 때 이제 행사를 하잖아요. 네네. 뭐 여러 가지 뭐 할 때 이 행사와 관련된 이제 기획 같은 거를 이제 당시에 이제 타경민 비서관이 이제 의전 비서관이었죠. 예, 네. 수의 계약을 줬다. 네. 이제 이래서 논란이 좀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도 이제 크게 비판을 좀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정부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국가 간 비밀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정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의 계약의 예외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줬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각 정부마다 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타겟민 비서관의 그 뭐 해명도 제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걸 비판하는 언론에 또 이렇게 언론의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판을 했었고요. 사실은 이것도 나중에 뭐 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돼야 되죠. 근데 네. 현재까지는 뭐 큰 문제가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수의계약 이슈를 얘기를 하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점검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 프로그램 내용 주제가 아무래도 이제 정보 공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이 청와대의 정보 공개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8%였나요? 네. 68%면은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이게? 그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게 이 청와대라고 하는 곳은 이제 전 부처들을 관할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이 아주 예민한 그러니까 민감한 이제 내용들을 보고하고 있고 그 보고받은 사안들에 대해서 비서진들이 평가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보 공개를 할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민감한 내용들이고 잘못 공개하면 그 공개로 인해 가지고 또 누군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청와대가 유독 좀 그렇군요. 예, 예를 들면은 뭐 청와대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했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앉는 뭐 소파가 네. 브랜드가 뭔지, 책상이 브랜드가 뭔지 나도 저런 거 한번 앉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물론 그것도 이제 청와대 이제 뭐 지난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물품관리대장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다 적혀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청와대에서 스스로 공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공개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업체에서는 그 청와대 공식 이제 납품 업체 뭐 예, 이렇게 이제 홍보를 예, 할 수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네. 공식이란 말 자체가 굉장한 어떤 이제 홍보 효과를 주거든요. 마치 청와대가 그렇게 이제 뭐 수의계약이나 이런 형태로 혹은 뭐 그 업체를 되게 키워주는 것처럼 보일 예.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스스로 이제 그걸 공표라고 하는데 공표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게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도 그걸 아주 예민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걸 굉장히 이제 조심해서 이제 사실은 공개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8%를 공개했거든요. 예. 이건 상당한 공개율입니다, 사실은. 이건 많이 뭐 사실 2%만 더 올라가면 70%니까 70% 정도 되면은 좀 제법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68% 이러니까 좀 낮아 보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저도 청와대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4년 동안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 이제 정보공개 심의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높이 평가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이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뭐 빠지지 않고 정보공개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았어요. 그게 보통 모여서 하나요? 아니면 뭐 서면으로? 예, 대부분 이제 초반에는 많이 모여서 했고요. 네. 이제 정부가 진행되다 보면 이제 바쁜 일들이 막 터지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담당자들이 직접 이제 저 심의위원들을 다 찾아와가지고 다 심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찾아가서 심의를 했군요. 예, 저희 뭐 자기 이제 사무실이나 이런 데 다 찾아와 이제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예, 이런 정도는 또 공개를 하자 이렇게 계속 협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최대한 알 권리에 좀 침범받지 않게 이렇게 이제 공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언론이나 또 시민단체들한테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시민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굉장히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8%라고 하는 공개율을 좀 기록할 수 있었고요. 네. 상당한 노력을 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선생님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정보 공개가 비공개로 할게요라고 심의가 결정이 되면은 왜 비공개요? 공개해 주세요. 다시 할 수 있어요? 예, 그 과정을 토론하는 걸 정보공개 심의회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심의 과정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내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비공개하는 게 편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외부에서 보는 사람은 당장 그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빨리 하면 좀 공개하면 좋겠다. 그 시각을 맞추는 게 정보공개 심의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정보공개 청구할 때 이제 제일 먼저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업무 추진비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판공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기관이 예산을 얼마나 아껴 쓰는지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종의 가늠자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좀 다뤄진 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 업무 추진비는 다른 이제 부처에서는 사실은 이제 공표 정보입니다. 예, 이제 공표라고 하는 것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고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따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네. 여기 이제 공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 때문에 만났는지, 그 다음에 어느 곳에서 만났는지, 주로 식당이겠죠. 예, 식당 같은 데 만났고, 그 다음에 몇 명이 만났는지, 그 다음에 돈을 얼마 썼는지, 그 이제 소위 엑셀표로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청와대에서 공개하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청와대 인사가 누구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뭔가 사회적 의혹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아주 예민한 정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랑 예. 같이 뭐 만났는데 업무 추진비를 좀 썼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자체가 뉴스가 되죠. 근데 이제 상대편의 이름을 밝혀야 되는 것은 이제 50만 원 이상 썼을 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기획재정부의 이제 방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만 원으로 딱 돼 있군요. 예, 그래서 주로 49만 9천을 많이 씁니다. 그냥 회의명만 적어서 발표를 하죠. 예. 네. 그래서 49만 9천을 많이 이하로 많이 쓰고요. 아. 50만 원을 넘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그 어떤 식당에서 900만 원어치 밥 먹은 적이 있었죠. 술 네. 먹은 적이 있었죠. 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것도 그래서 난리가 그 났었죠. 식당 주인이 50% 할인해서 450만 원에 네. 한 끼 식사를 먹었다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특수활동비로 썼다면 뭐 개인 사비로 썼는지 특수활동비로 썼는지 이런 것들도 좀 불확실하긴 해요. 근데 꼭 필요하겠죠. 뭐 일을 하다 보면 업무 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해서 이게 배치가 돼 있는 거겠죠, 예산이. 아니 청와대에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뭐 앉아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주로 정부 부처에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협의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누군가 만나가지고 만나면 뭐 합니까?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술 먹고. 예,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왜? 사우나도 같이 가고, 왜? 자, 정보공개를 이제 조금 전에도 직접 찾아와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진행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지난 정부 때는. 그런데 이번 정부 때 그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죠. 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명단에 대해서도 한번 이 공개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게 참 선택적으로도 공개를 했어요. 내부의 위원들은 뭐 이름이 대충 나옵니다. 뭐 제가 이제 아는 뭐 총무비서관 윤재순 검찰 출신이죠. 네. 수사관 출신이고 그다음에 법률비서관 주진우. 이거 이제 주진우 기자가 아니고 주진우 그 검사 출신이죠, 이 사람도. 그리고 민간에서는 이현수, 뭐 김영준, 이용찬, 김서인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게 하면서 근데 외부 위원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했네요. 네. 처음에는 이제 이 외부위원들 이름을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공개를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또 이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름을 공개할 때는 이제 그 소속을 써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소속과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걸 써야지 알지. 이름만 쓰면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이 뭐 어디 자기 그 뭐 교수인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은 사람들이 볼 때 좀 이해가 될 텐데. 네. 근데 실제로 정보공개법에 보면은 이 정부의 업무를 위탁한 맞습니다. 사람의 이름과 직업은 이 공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 때 이제 초반에 이제 그 정보공개 심의위원 외부위원 이름을 이제 낼 때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예. 그리고 제 이름이 이제 그때 신문 지상에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직업도 같이 공개가 됐고. 네, 네, 당연히 이제 제 이름이 다 공개됐고 네. 알코올 연구소 전진한 소장이라고 나왔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는 이제 회의비 10만 원 받는데 고향에서 제가 뭐 엄청 취업을 잘 된 줄 알고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축하 전화가 많이 왔는데 제가 회의비 10만 원 받는 거라고. 한 10만 번한테 원밖에 안 10만 원이에요? 한 번에 10만 원. 보통 몇 시간이에요? 한 뭐 1시간 왜냐하면 그또 청와대를 가려면 저는 또 차가 없으니까 청와대까지 들어가서요? 예, 안국역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25분 동안 걸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강의 한 번 해도 10만 원 넘게 받는데. 외부 위원이 누가 선정됐다는 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네 분의 이름이 이게 뭐 하시는 분인지는 이분들은 이름만 나오고. 네. 요것도 또 고도의 이거 사실 알 거리를 침해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는 사람의 동명이인도 있어요. 예. 동명이인일 것 같은데 예. 여기 이제 뭐 있을 리는 없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소속이 있어야죠. 네. 예를 들면 무슨 대학교 아니면 또 무슨 뭐 연구소. 법무법인 누구의 변호사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어디 뭐 이렇게- 시민단체. 예, 이렇게 공개하는 이름도 것은 흔한 이름이에요. 네. 이현수, 그러니까 다- 김영준.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아는 이름들이 다 있어요. 네. 제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인 거는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이게 이제 뭐 제가 옛날에 있었던 정보공개센터에서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받았던 내용이라고 하는데 너무 웃었습니다. 사실 네. 차라리 비공개하는 게 잘 나았을 텐데 네. 예, 좀 이런 것도 좀 그래서 앞으로 저 이제 어떤 위원들을 공개할 때는 반드시 이제 직장을 공개해야 됩니다. 예, 그걸 직업이? 직업이 공개하지 안 되면 예,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럼 공개해라라고 저희가 또 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공개 요청을? 청구하시면 좋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청구를 하셔가지고 예, 제일 중요한 게 외부위원회 이제 직업과 소속 예, 이걸 이제 써달라고 이렇게 한번 청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그 국가계약법에 보면은 이게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아까 있다고 몇 가지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걸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면 특정인의 기술 영역으로 인해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네.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네.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재지변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긴급한 행사, 경쟁을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또 세 번째로는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경우, 이것도 비밀이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일정 금액 이하, 이게 2천만 원이죠. 네. 네, 2천만 원 이하인 공사. 그리고 그 다섯 번째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이제 정부끼리 이렇게 서로 계약을 할 경우죠. 여섯 번째로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사업자, 특정 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나 봐요. 제가 그런 경우는 잘 못 봤는데 아주 드물게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특정 연고자, 지역 주민, 특정 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이 필요한 경우, 네. 이건 특산물 같은 걸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이렇게 딱 그 불가피하게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이제 시행령에 의해서 딱 정해놨군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이제 사실 일본입니다. 네, 일본이 제일 많고요. 일본이 이제 특정인의 기술 용료로 인해 경쟁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정부에서 컴퓨터 쓸 때 윈도우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MS밖에 생각나는 사건이 예, 있네요. 예전에 왜 MS와 계약했냐. 네. 예, 그래서 왜 입찰 안 했냐. 네. 그래서 우리 조현 교육감이 아니 MS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근데 왜 이것을 입찰 안 하고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 MS 오피스를 어디서 삽니까? 않다니까요. 이번도 이제 많은 경우가 많은데 태풍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뭔가 계약하기가 너무 바쁘잖아요. 막 온갖 것이 다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또뭐 특히 전쟁이 나거나 이럴 때는 뭐 더 문제가 발생하죠. 예, 이런 때 이제 1, 2번이 제일 많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많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6번은 코로나 뭐 그 약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뭐 그런 그러네요. 경우도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국가가 수의계약하는 데는 사실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경쟁 계약이 이제 아예 이제 아무도 안 들어왔을 때, 예, 이게 이제 이런 경우에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예. 유찰되기도 유찰되는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네.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법무부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네. 한동훈 장관도 수의계약 내역은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농림부입니다. 농림부도 보니까 매월 이렇게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하고 있네요. 예, 그 농림부는 이제 제가 찾아본 건데 이제 농림부의 사전정보 공표란에 보시면 이 사전정보 공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보공개 청구 없이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꼭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이제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월별로 이렇게 공개를 해놨잖아요. 그래요? 2022년 8월, 7월, 6월, 5월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예, 요게 이제 FM으로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계약 건명, 그 다음에 계약 일자, 계약 금액, 그 다음에 계약 방법, 그 다음에 거래 처명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유찰된 경우도 수의계약으로 했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정보공개 그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딱 만점을 줄 그 이제 양식이에요. 아, 예. 네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서 보시면 수의계약 하나가 다른 게 있죠. 예. 다 유찰인데 수의계약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한국재정학회라고 하는 곳에 네. 보시면 금액을 딱 보시면 1,900만 원으로 나와 있죠. 2천만 원 넘지 않군요. 예, 2천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요게 정부 부처에서 FM으로 하는 이제 수의계약입니다. 예,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정리를 해놓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게 이제 그동안 관리화돼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법으로 공개하게 돼 있고요. 예, 이렇게 관리화돼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항상 시비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됐고 또 나아가서 검찰의 또 수사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예 이런 걸 예방하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 10여 년 전부터 이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국가 간에 이제 사실은 다 정리가 된 것인데 이번 정부 들어 수의계약 문제가 다시 이렇게 터져 나올지 저는 사실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시 역사가 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이번 정부에 있는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사실 과거에 이런 것들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로 시스템을 만들어 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예. 이렇게 마음대로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동남아 분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나라의 이 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을 자리 잡았다는 게 1990년대 후반 때부터 예, 뭐 정보공개법 또 뭐 공직자윤리법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그 법을 통해 가지고 감시를 해왔어요. 예, 정부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심지어 저는 시민단체가 주장을 해가지고 부패방지처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국민권익위원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시민단체가 주장해서 정부 부처가 만들어진 거예요. 부패방지처라는 곳에서.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온 겁니다. 그게 전문적으로 해온 것이죠. 근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일을 지금 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지금 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래서 지금 이러면서 다 지금 뭔가 정부의 틀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야, 이러다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검사 출신으로 앉혀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건 안 듭니다.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은 이런데 지방자치단체는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는 더 수위를 높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은 그동안 비리가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행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및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아예 명시화해 버렸어요. 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네네. 그래가지고 이 계약 내용과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한 분야에 다 공개를 지금 실시간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안 지키고 있으면 바로 감사가 뜨거나 수사가 나오죠. 네. 예, 그래서 지방에 있는 뭐 지방 언론이라든지 지방 시민단체에서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시행령 124조를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에 네. 공개해야 되는군요. 네, 홈페이지에 다 공개해야 되고요. 발주 계획, 입찰 공고, 맞아요. 개찰 결과, 계약 체결 현황. 이거 사실 이런 것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보기 어려운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다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고 있군요. 네, 그래서 공개를 해야 되고 이게 재밌는 거는요. 이게 법으로 공개해 놓게 돼 있는데 정보공개 청구하면 또 안 줘요. 왜냐하면 정보공개법 9조 1항에 보면은 예. 계약에 관한 사항은 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지금 깜짝 놀란 게 이렇게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은 또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차 그래서 있습니다. 이렇게 요걸 정확하게 다 공개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고요. 자기들이 이제 공개하고 싶은 만 공개하고 있고 이제 아까 그 수의계약은 이 정보들이 여기 이제 보면 뭐 개찰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수의계약 네네네. 자체는 이제 네. 아까 2천만 원 이하들이기 때문에 네. 아주 이제 요약해서 이제 공개를 해놓고 있죠. 예. 그렇군요. 자, 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수의계약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가 된 이유가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자꾸 뭔가 비공개하고 감추고 또 막 그 공개를 요구해도 뭐 어떤 경우는 아예 그냥 뭐 없애버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는 나라 장터라고 하는 곳에서 다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이거는 업체에 이제 관계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보고 일반 시민들은 많이 안 보는 이제 사이트인데 이번에 이제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라 장터에 들어가서 봤더니 계약 조회 서비스를 중단을 시킨 거예요. 이때가 제일 황당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 참고로 이제 나라장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조달청은 다 아시잖아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이 계약 관련된 정보를 망라해 놓은 일종의 포털 사이트입니다. 예. 이 조달청이 운영하는 이 나라장터의 계약 현황 조회 서비스를 언론에서 자꾸 이제 대통령실 계약 현황을 이제 보려고 문제를 삼고 이러니까 아예 닫아버린 거죠. 이 나라 장터는요,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자랑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외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많이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단한 것 때문에 많은 이제 논란이 된 것입니다. 뭐 이유는 보면은 뭐 시스템 문제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중단을 했다는데 네. 시기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지. 네. 논란이 되면 일단 전부 다 비공개를 시켰다가 또 자꾸 또 비공개한 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되면은 정보를 일부만 보여주는 형태로. 예. 네. 이런 게 피해나가는 것 이제 이 같습니다. 시스템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이런 게 자꾸 의구심을 자꾸 만들게 되고 자꾸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정부가 4년 넘게 지금 운영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런 논란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투명하게 할 것은 계속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일부 비공개를 하시면 되는데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이 의혹되는 게 많으니까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이란 말도 중국어로는 또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뜻이래요. 아, 수의라는 너의 말이? 뜻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뭐 수의 뭐 이렇다고 그런 네.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앞에 이제 엿장수라는 말을 붙이면 엿장수 마음대로 우리가 그 속담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예. 네. 네 맘대로 내 맘대로 역장수 마음대로다. 자, 오늘 제목에서도 보듯이 이게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이 기준이 있는가? 기준이 있는가? 네. 실제로 그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것 있습니까? 같아요. 이게 공개 기준. 왜 공개 기준은 이제 본인들을 좀 이제 마음이에요. 예, 뭐 입찰 이제 예를 들면 뭐 수의 계약을 발주한 곳에서 우리가 공개로 하겠다 하면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이고요. 네. 예, 그거는 누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그 기관의 장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 너무나 그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겠죠. 네. 너무나 많다 보니까 수요 기관, 예를 들면 수요 기관은 대통령실 같은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비공개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공개로 한다는 거죠. 네. 지금 이게 이제 이수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가계약 종류별 공개 정도와 공개 내용을 분류해놨는데 네. 나라장터 계약 현황을 보면 수의 계약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부 공개라도 가능한 수의 계약이 있고 비공개 수의 계약이 있네요. 네. 저는 오히려 이게 반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쟁 입찰은 공개로 한다 그러고 수의 계약은 가능하면 비공개 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어요. 네.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쟁 입찰은 뭐 예를 들면 그 업체들 간에 뭐 서로 비밀이 있을 수 비밀이 있는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주 날카로운 얘기신데요. 예, 그 공개하는 경우에 사실은 경쟁 입찰하는 그 사람들끼리 그 여러 가지의 그 내부 정보를 보고 서로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반대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쟁 예. 입찰 정보는 자칫 이제 다른 문제가 또 영업 비밀이나 예. 다른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수의 계약은 단 그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서로 뭔가를 뭐 법인의 영업 비밀을 네. 공개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적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되고 투명하게 보여줘야 될 부분을 감추고 네. 또 상대적으로 그냥 가만히 놔둬도 왜냐하면 경쟁 입찰은 서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비리가 이제 깃들 가능성이 좀 적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경쟁 입찰 부분은 뭐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해서 부분 공개를 하더라도 수의계약 부분만큼은 100% 깨끗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더 정확하게 합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알 권리라는 주제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우리가 상시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계속 감추려 한다고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무엇을 감추려 하는지를 알아낼 필요도 있죠. 그 이제 정보공개 청구가 무서운 게 뭐냐면 세 가지를 무조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일단 공개하려면 공개하고요. 공개 그다음에 부분 공개를 하든지 비공개를 하든지 해야 돼요.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예.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어떤 걸 알려지냐면 무엇을 비공개하고 있는지가 알려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또 지난 정부에 비해서 어떤지, 지지난 정부에 비해서 어떤지, 다른 부처에 비해서 어떤 것인지를 비교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걸 보고 국회의원들은 또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러면서 또 이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사회적 이슈가 돼요. 그래서 이 정보공개 청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정보공개 청구하면 맨날 비공개만 나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비공개한 것도 중요한 뉴스다라고 그렇죠. 제가 얘기를 해요. 뭐를 감추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또 역시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비공개라는 말은 사실은 거의 사라져야 됩니다. 예. 비공개라는 말도 공개 유예라는 말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영원하게 비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개 예. 유예가 더 맞겠네요. 예.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정보공개법 그 이제 구조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사결정 과정을 영원히 비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의사결정 과정이 끝날 수가 있잖아요. 의사결정을 했는 경우가 있죠. 예, 네.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언제 공개를 할 수 있는지 공개 시점을 찍어야 돼요. 이제는 예, 법을 바꿨어요. 예, 그래서 요즘은 정보공개법 구조 5항으로 비공개를 하는 걸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언제쯤 공개해야 되는지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대통령실 계약 정보도 이 정보는 언제쯤 예를 들면 이 정부가 끝날 때 일괄적으로 공개하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 정보를 유예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거 그냥 비공개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이 비공개는 없고 대신 언제 공개를 한다. 공개를 유예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있게 한다는 것도 네.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예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꼼수를 계속 부리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법으로 아예 강제를 하자. 대통령실에서 그 계약을 하는 것을 아예 그 이성만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요 내용을 잠깐 보면은 뭐 발주 계획, 뭐 계약 체결, 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할 때 이걸 만약에 비공개할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라도 보고하도록 그렇게 법을 바꾸자 이렇게 하는 법안이 또 새롭게 올라와 네,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되겠죠. 네, 네네. 그래서 운영위원회 비공개로 이제 보고하면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국회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국민에게 공개를 해서 그게 무리가 뭐 일으킬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최소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라도 그것을 공개해서 투명성을 최소한이라도 담보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법안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법안을 국회에서 이제 통과를 시키려면 어떤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군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장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리고 유성걸 간사, 신동근 간사 이렇게 돼 있고 박대출 이제 위원장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아마 기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결국에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통과시키지 않아야지 대통령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어떤 뭐 잘못된 사실, 잘못된 비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덮으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법안은 뭐 아마 앞으로 논란이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마 국민적 압박이 오겠죠.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제 숙성이 되고 나면 아마 위원장이 국민의힘 쪽이라도 이게 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여론이 중요하겠네요. 예, 네. 국회의원들은 어쨌든
여론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선거가 다가오면 자기 지역구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지역구의 여론이 좋지 않으면 이런 것들 아무리 같은 당 출신이지만 명분이 좋으면 통과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많이 보도를 해주고 이렇게 만약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위원장이 어떤 꼼수를 부린다면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상세히 좀 보도를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한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우리 그 알 권리 제작진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까요? 네, 이제 활발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네, 하고 지금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있는 물품 구입 대장을 정보공개 청구했는데요. 접수 완료된 이후로 아직 진행 사항이 없습니다. 접수 완료되고 이렇게 계속 시간을 왜냐하면 처리 중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은 10일까지는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10일을 또 연장할 수 있죠. 네. 10일 연장하고 나서도 만약에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비공개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그렇죠. 20일이 지나고 나서도 접수 완료로 돼 있으면 사실상 비공개라고 봐야 된다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면 안 되죠. 네, 그 자체는 이제 사실 감사원에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제가 하도 답변 안 한 그런 이제 기관들이 많아가지고 예전에 제가 사실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적도 있고 네. 감사원에 이제 공익감사 청구한 적도 있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위법이죠. 그렇죠? 네, 답변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대통령실 행안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도 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이 굳게 닫힌 대통령실의 이런 그 철옹성 같은 정보공개 이 비공개를 하려는 의지를 조금씩 약화시켜 나가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또 지켜 나가는 길인 것 같아요. 자, 정보공개 청구 노하우도 오늘 잠깐 또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수의계약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수의계약을 다 공개하게 돼 있는데 일부 기관들이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게 이제 산하공단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예, 이런 데 뭐 의외로 공개를 하지 않고 막 막무가내로 버티는 데가 있거든요. 대통령실도 그렇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이렇게 앞에 뭐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써서 기기관에서 계약한 수의계약, 공사, 물품 구입, 연구 용역 포함, 내역 해서 계약 일시, 내용, 금액, 수주업체명, 대표자명, 수의계약 이유 이렇게 쓰셔가지고 공개를 청구를 하시면 그쪽 기관에서 아마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청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이번 주 다음 숙제. 주까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이 그 뭐 지역 지자체라든지 자기가 이제 현재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뭐 대통령실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생이면은 뭐 대학교도 한번 해봐도 되겠네요. 네. 수의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그 해당 공공기관에다가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바로 이 수의계약 이 문구를 그대로 쓰셔서 청구를 한번 해보시고 그 결과를 받게 되면은 저희하고 한번 공유를 한번 해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어떤 곳은 비공개할 것이고 어떤 곳은 공개를 할 것인데 한번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서울시는 공개하는데 부산시는 비공개한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한번 비교해봐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선물 같은 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청구하신 분들한테 좀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미처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정말 우수한 그 정보공개 결과를 공유해 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특별히 그분께 조용히 선물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셔야죠. 조용히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NNC도 우리가 이번에 그럼요. 선물을 드렸죠. 네. 네,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기쁨을 좀 나누는 것으로 해서 선물도 드리고 함께 공개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이제 이메일 주소를 보시고요. open@rtv.or.kr 이리로 보내시면은 저를 비롯해서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 우수한 정보공개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선물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도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이게 사실 자칫 어려울 수도 있어서 우리가 방송 전에 좀 걱정했었잖아요. 네. 이게 뭐 이 계약 문제 이런 건 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까 했는데 뭐 생활 속의 이야기들하고도 좀 접합시켜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재미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전 팀장님 어땠습니까? 저도 이제 너무 재밌고 저 최근에 공용 주차장에 차를 댄 적이 있는데 네. 주차비 받는 걸로 뭘 하는지를 모르겠네. 불도 다 나가 있고 바닥도 다 낡았고 막 떨어지게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쓰시는지 한번 요청해봐도 될까요, 선생님? 아, 좋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네. 생활 속의 정보공유청과 그런 겁니다. 한번 해보려고요. 네. 우리 전 소장님도 오늘 방송 혹시 이제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좀. 앞으로 이 어려운 얘기들을 저희가 계속 쉽게끔 또 설명을 풀어드리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시민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민주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시민입니다. 우리 시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의 아주 관심이 뜨겁습니다. 회를 반복할수록 여러분들이 이메일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 응원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굳게 닫힌 비공개의 문을 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같이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